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 신경원,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어제 연방상원에서 참석자 96명 전원의 찬성을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우선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예산으로 2,500억 달러,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 대출 지원으로 3,670억 달러, 50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5천억 달러, 실업보험 지원금으로 2,500억 달러,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1,500억 달러, 병원 등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1,170억 달러,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환불해주는 공중보건 및 사회비상기금으로 1,000억 달러, 항공업계에 25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24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내일 오전 9시에 하원 회의를 소집한다고 통보하고 구두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에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경기 부양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시행에 들어갈 경기부양책이 서민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가장 먼저 현금 지원안을 살펴보면 2019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모든 납세자에게 1,200달러를 주고 부양자녀 1명당 500달러씩을 줍니다. 만약 2019년 세금 신고를 안 했다면 2018년 세금 신고를 적용합니다. 또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상인 경우는 초과하는 금액을 100불당 5달러씩 줄여서 주는데요.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가 되면 현금 수령액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 지원은 일회성 지급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입니다. 첫째는 현행 13주, 그러니까 3개월만 지원해줬던 것을 13주 더 연장해 최대 26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받는 주간 실업급여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최대 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실업자들은 본인이 직장을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이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브렛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3월 24일에서 5월 19일로 연기된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를 위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조지아주 등록 유권자 690만 명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적절한 시기에 투표용지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투표소 방문을 꺼려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유권자들은 부정개표나 우편 배달 사고 등이 불안해 직접 투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난 23일 술집과 체육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교회 등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한편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격리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자택격리령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샌박 주 하원의원은 어제 캠프 주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는데요. 주 전체에 자택격리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의회가 주지사에게 공중보건 비상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권한을 줬는데 지금이야말로 자택격리령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서한에는 36명의 주 하원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1개 주가 자택격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조지아주 시정부 협의회는 조지아주 내 538개 시에 강력한 제재를 위해 내부 경찰력을 동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의 촉구가 나온 이후 애틀랜타 시와 사반나를 비롯해 많은 도시와 카운티들이 나름대로의 행정명령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다른 규제의 내용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성직자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황청 내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교황청 관료 조직의 심장부로 불리는 국무원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고위 성직자로 알려졌는데요. 이 성직자는 교황이 관저로 쓰는 바티칸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티칸 내 확진자는 모두 5명인데요. 이번 성직자의 확진은 사실상 바이러스가 교황청 경내에까지 유입됐음을 뒷받침하는 사례여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현재 교황청의 대부분 부처는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출퇴근하는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경제난을 고려해 머뭇거렸던 이동금지령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결국 시행했습니다. 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대책본부는 26일 국영방송을 통해 이란 전역에서 전염사슬을 끊기 위해 당분간 도시간 이동을 이날부터 금지하고 휴교령과 모임 행사 금지령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시민은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란은 누적 확진자가 2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7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업계에 따르면 한 세트 가격이 30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이 온라인 채널에 나오자마자 3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날이 2차 판매였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인 화웨이와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정보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기존 2위이던 화웨이는 4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년간의 국제공조로 오존 파괴 물질이 감소하면서 남반구의 제트기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이후 오존 구멍이 크게 줄었으며 이로 인한 남반구 제트기류의 이상 남하 현상도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 세계 200여국 정부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1987년 냉매와 압축가스 등 오존 파괴 물질의 생산을 제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 의정서의 효과로 지난해 9월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오존 구멍의 연간 최고 크기가 1982년 이래 가장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진단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5개 5개 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일명 오픈 워킹-트루 진료소가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방형 진료소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선별진료소에 비하면 최고 6배, 드라이브-뚜루에 비해도 2배나 빠른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공항의 특성을 이용해 설계된 새로운 방식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8개씩 총 16개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공항에는 미국발 입국자가 하루 평균 2,500명, 유럽발 입국자는 1,2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는 인파가 1, 2주간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을 이만희 총회장의 지령에 따라 다른 교회나 절에 보내서 신도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특전대가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20개국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며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등 7개국도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인데요. 방역 및 경제협력에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필수적인 경제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3월 2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